네,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살펴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선정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시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퀄컴이 스마트워치인 토크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일에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소니사에서 디지털 종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종이는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4 종이 크기의 초박형 e-리더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 국내 상용 소프트웨어 전시회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4일에는 녹색 기후기금 GCF 출범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5일엔 두 가지 또 일정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 그리고 한국 첨단 농업기술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특히나 기후와 관련된 일정이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이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녹색 성장의 선도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기후와 관련된 행사 자세하게 좀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녹색 기후기금이죠. GCF 출범이란 일정, 그리고 12월 5일에는 또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도 예정돼 있어서 네. 기후 관련된 이슈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인천 그 송도 국제도시에 12월 4일 그 UN 산하의 녹색 기후기금 GCF인데요. GCF는 그린 클라이밋 펀드 그 이니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무국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GCF는 그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 변화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환경 분야에서 세계 은행으로 불리우는 그런 또 이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멕시코 칸쿤에서 이 유엔 기후 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기금 그 설립이 승인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원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CF는 그 이번 한국 사무소 출범과 더불어서 2일에서 6일까지를 그 기후 금융 주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송도에서 금융 글로벌 포럼, 그리고 녹색 기술 금융 정책, 그리고 전략, 기후 재원 민간 투자 활성화 국제 세미나 등이 열릴 예정으로 있어서 이와 관련된 뉴스별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이 기후 문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슈, 이런 측면들은 계속적으로 세계 공통의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각국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이 단열 관련 이 법규 시행 그리고 백열 전구 이 판매와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제 금지를 하는 이런 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 에너지 절감이 이제는 어떤 그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도 또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린 에너지와 관련한 업종군들 그리고 종목군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먼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린 건자재 관련된 업종이 되겠고요. 그리고 LED 조명 관련된 업종 말씀을 드릴 텐데요. 관련주들은 뭐 그 벽산이라든지 KCC 그리고 LG 하우시스와 같은 이런 그 그린 건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LED 조명 관련주는 LG 이노텍이나 서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 전방 산업으로 따진다면 이 건자재 쪽에 있어서는 건설인데요. 이 네. 건설 업황이 상당히 좀 부진함을 면치 그렇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건자재 업체들의 이익 개선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 주가도 최근 시장 대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은 최근 그 전력난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그 해법으로 이 그린 건자재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또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 리모델링 업체들 그 중에서도 이
이 그린 건자재 관련 업황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 정책적인 지원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그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이 그린 리모델링 정책 시행 예정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향후에 그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할 때 이 공사 이후에 그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공사 비용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주의 초기 공사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 그린 리모델링의 어떤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요. 네. 전국 그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추이를 보시고 계십니다. 전체 건축물의 이 74%가 건축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 나왔을 때 향후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선진국 대비 한국의 전체 그 건축 시장 중에서 리모델링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봐도 이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죠. 이런 부분도 향후 성장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벽산이라는 종목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벽산은 내화 단열재, 천장재, 내장재, 바닥재 이런 건자재 쪽을 주력으로 하는 건축자재 생산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이 단열재가 45%, 그리고 천장재, 외장재 각각 15%, 기타가 25%인데요. 이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측면에서 좀 유리한 이 무기질 단열재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무기질 단열재 시장이 벽산하고 KCC가 45대 55 비중으로 거의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그 무기질, 단열재를 보시면은 무기질과 유기질하면 좀 이제 혼동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기질하면 스티로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무기질 단열재라고 하면은 돌이나 유리, 암석, 그러니까 열 효율이 높고 화재 위험도 없는 이런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용 비중이 전체 한 30%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글로벌 시장 대비 현저히 좀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 건물 외벽에 단열재 두께를 계속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는,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2017년까지 90% 감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그 화재 안전 기준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 건축물 내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벽산의 친환경 고효율 단열재에 대한 수요가 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매출액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주요 증권사들 그 데이터를 좀 조합해 봤을 때 14% 정도 올해 대비 증가한 내년도 매출 4,6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60억 원 정도인데 올해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회사인 하츠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무기질 단열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쪽 비중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 순이익 한 21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PER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동종 업종 내에서 봤을 때 KCC나 LG하우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한번 열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LED 조명 관련주들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글로벌 백열전구 규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호주 이게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열전구를 이제 판매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LED 조명에 대한 시장의 개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2012년도에 LED 조명 시장 침투율이 40%였는데요. 이 일본 이후로 미국과 중국도 LED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정책을 앞서 보셨듯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감 위해서 내년부터 백열전구와 생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LED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LED 조명 시장의 이 보급에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게 바로 이제 LED 조명의 가격이 되겠는데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용 LED 패키지 매출액이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2013년도, 14년, 15년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규제가 본격화되기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반도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려서 그렇죠. 오늘은 그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은 그 LG 이노텍의 그 스마트 기기의 부품 경쟁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터치 패널이라든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신제품 효과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주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이슈가 뭐냐면 바로 기존의 어떤 IT 부품 뿐만 아니라 LED 사업부입니다. 이 LED 사업부의 적자 여부인데요. 적자가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그 웨이퍼에서 그 생산 그리고 모듈까지 LED 제조 공정의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내재화를 구현하고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출액의 70% 이상을 이 TV용 백라인 유닛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림 6에 보시면 최근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LED 조명용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도에 LED 조명 시장의 본격적인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수익성 개선이 동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 접어들면서 이 미국의 크리사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국내사죠. LED 조명 업체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LG전자와 같은 경우도 뭐 2014년도에 LED 조명 사업 강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열 회사인 LG 이노텍 역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측면을 점검을 해드리면 연간 그 매출로 봤을 때 내년도에 올해 대비 좀 소폭 증가한 6조 6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앞서 벽산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는데 네. 이 LG이노텍도 영업이익이 60% 이상 증가한 2,430억 원 정도로 성장이 큰 폭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LED 부문의 적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봤을 때 9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카메라 모듈이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가 상당히 화소수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1,600만 화소대까지 왔는데 이 매출의 40% 이상은 이 카메라 모듈 쪽이 또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서서히 좀 바닥을 다지지 않겠는가. 최근 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10만 원대 이상은 한번 우리가 노려보고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일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 그린 에너지라는 테마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린 건자재 그리고 LED 조명 업체들이었는데요. 물론 이 업체들 많이 주가가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 내에서도 실적이 호전되면서 동시에 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유망주로 벽상과 그리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